오바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북한 문제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바이든은 반드시 한국에 협력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요직에 등용되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들이 이전에 했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외교수장인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특히 대북 정책을 사실상의 실패로 규정해 왔습니다. 정상 간 친분으로 화염과 분노나 무력 전쟁과 같은 상황보다는 분명히 낫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보면 성과는 솔직히 아주 적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3번이나 만나주기까지 했는데 미국이 얻은 것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미국의 오랜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우선순위가 낮다는 데 우려했고 지난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체제를 기반으로 대북 협상을 병행하며 이어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지금보다 강한 제재라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정치란 것이 어느 나라나 비슷하긴 합니다. 일단 전 정권 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 않아 하고 이어받아 지속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린턴의 제네바 합의는 공화당 상원이 물먹이고 부시가 파기하고 육자회담을 새로 추진했으나 이 육자회담은 오바마가 합의를 파기하고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해버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닌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도 한반도에 영향이 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데 현직에 있을 당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압박을 통한 해법을 강조했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지난해 프랑스 24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충돌 대신 외교로 전환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반열에 올리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한 것은 효과적 외교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지만 다행인 점은 대화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이나 라이스가 보여주는 대북한 정책 기본은 제재와 압박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대화하든 만나든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에는 미셸 플러너이 전 국방차관이 물망에 오르는데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미셸 플러너이 전 차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미셸 플러너이 전 차관은 북한 정권이 핵을 생존수단으로 보는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위험을 관리하는 도전이며 어려운 문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목표를 타격하는 대북한 선제 공격이 강하게 추진되었던 지난 2017년에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들 중에 초대 국방부 장관에 거론되는 미셸 플러너이 전 국방차관 같은 경우엔 힐러리 클린턴이나 클린턴 전 대통령과 유사한 대북 관점을 보여주고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과거 국무장관을 사임하고 대선 주자로 출발할 당시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이며 한반도 긴장은 미국에 의존하는 기류를 한국에서 지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긴장 관계가 지속하는 것에 북한은 저 상태 저대로 미국 이익을 위해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한반도 통일을 미국이 원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중국도 같은 이유로 한반도를 바라보고 북한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장관이던 힐러리가 저런 사고를 지녔으니 오바마 때 한반도에 훈풍이 불기가 어려웠던 것이며 오로지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하는 전략적인 인내라는 정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굳이 남북한 대화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에 있던 시기입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힐러리와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가 비슷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현재 상황 관리, 즉 더 나빠지지 않도록 미국이 군사 외교에서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홀로 부담을 모두 떠안는 직접 대화보다 제재와 압박으로 숨통을 조이면서 육자 회담 이런 류의 대북 정책을 선호하는 듯 보입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직책은 국무부 장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외교수장인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수전 라이스의 경우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 관리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만 수전 라이스는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간 직접談判 방식엔 부정적이며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려면 적어도 북한이 어느 정도 실천안을 제시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압박 수단으로 제재와 압박을 앞세우는 것은 다른 장관 후보와 같지만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한반도와 연관된 직책을 차지하는 이들은 오바마 때 안보와 관련된 직책을 지냈던 경험자들이며 당시 한반도 정세가 이들에겐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북미 간 위험한 설전을 우리는 보았고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를 직면할 거라는 목소리를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를 바꾼 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화염과 분노를 외교를 통한 회담으로 군사적 긴장을 세계의 만남으로 바꾸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게 했습니다. 사실 급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공화당도 썩 반겼던 것은 아닙니다. 군사적 긴장보다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라는 대명제를 거스를 명분이 없어 우려 정도의 입장만 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기본 정책은 언제나 미국 이익입니다. 한반도 긴장을 통한 미국의 중요성이 유지되고 동아시아 긴장으로 미국을 더 의지하게 하여 경제 군사적인 이익을 취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익 앞에 통일이나 평화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라 생각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평화나 통일은 남북한의 절실한 명제이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어느 나라에도 절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군사적 충돌을 바라기도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이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이든과 그 주변 참모가 한반도를 보는 시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외교입니다. 그냥 놔두면 대한민국 검찰보다 더 바뀌기 어려운 것이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3번 만났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이 김정은을 만나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만남의 명분을 만들고 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북미가 모두 관심을 기울일 판을 깔아주고 그 판에서 평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과 한민족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 미국과 관련국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바이든이 오바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반도에서 정치적 성과를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의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